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대량의 알코올을 비축하고 있어. 전쟁 초기에 우리 집 근처 작은 양조장에 유탄이 떨어졌는데 덕분에 우리는 술을 거의 500리터 가까이 얻을 수 있었지. 그건 훌륭한 거래 물자였고 절망적인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소비했어. 소독용으로도 요긴했지. 위생에 관해서 말하자면 컵, 쟁반, 종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엄청 필요했어. 우리는 그런 걸 거의 구할 수 없었어. 내 생각에는 식량보다 위생이 더 중요했어. 식량은 어떻게든 구했거든. 비둘기를 잡거나 우리 할머니는 뒷산에서 먹을 수 있는 야생초를 잘 아셨지. 하지만 위생용품은 총으로 쏴서 잡을 수가 없어. 소독용 물, 세척제, 소독제, 비누, 표백제, 장갑, 마스크 같은 모든 일회용품들을 갖추고 응급처치 훈련도 받아야 해. 작은 상처나 화상, 경우에 따라서는 총상도 처치할 수 있어야 해. 전쟁터엔 병원이 없고 의사가 있어도 약이 없거나 의사에게 줄 물건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항생제를 쓰는 법을 알고 아주 많이 비축해. 의료 지식과 의약품이 충분하면 그건 곧 부자나 마찬가지야. 나는 금부치를 탄약으로 바꿔봤는데 별로 값어치는 없었어. 애완동물은 글쎄 잘 모르겠어. 난 애완동물이 없었고 그때도 거의 본 적이 없어. 누군가 잡아먹었을지도 모르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그리고 말인데 혼자선 도심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워. 야생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에서는 힘들어. 많은 비축이 있어도 결국 약탈자가 오게 돼. 총 한두 자루로는 못 막아. 잘 숨어 조용히 지내는 건 맞는 전략이지만 적이 나타났을 땐 숫자와 무력이 필요해.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족이야. 이동할 때 주의할 점은 뭐야? 앞서 말했지만 무조건 밤 시간에 움직여야 해.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두세 명이 함께 빠르게 조용히 움직여야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 보여야 해. 지치고 가난하고 더럽게 보여야 해. 당신이 깨끗한 옷, 식량, 탄약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 없어. 그건 집에 잘 숨겨두고 밖에서는 그냥 남들처럼 보여야 해. 누군가 당신이나 가족을 공격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당신이 얼마나 잘 준비됐는지 보여줘야 해.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시절 큰 집단은 곧 강도였어. 난 그런 집단에는 속하지 않았어. 혹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했어? 솔직히 말하면 그 시기에는 장례식이란 게 없었어. 사람들은 빈 땅이라면 단 한 채라도 썼어. 대부분 자기 집 가까운 곳에 묻거나 가끔은 정원에도 묻었지. 도시 안의 공원 두세 곳은 아예 공동묘지가 됐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시체를 파내서 제대로 매장할 수 있었지. 내가 아는 한 시체를 태우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 가장 간절했던 물품은 뭐였어? 나무. 어떤 사람들은 장작을 구하려고 밤마다 몇 마일씩 떨어진 데까지 가기도 했어. 라이터랑 성냥도 진짜 귀했지. 대부분 사람들은 장작도 불도 없었거든.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찾아다녀야 했어. 불, 장작, 음식, 탄약, 소금 같은 것도 귀했지. 근데 우리 마을에선 커피나 담배가 훨씬 더 비쌌어. 이건 마을마다 다르더라고. 어떤 마을에선 소금이 엄청난 값어치를 했다고 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 암시장 사정 때문일 수도 있고 창고에 뭐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확실한 건 하나야. 뭐든 비축해두는 게 답이야. 근데 참고로 말하자면 나는 원래 준비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뭘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솔직히 말하면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 재난 상황이 닥치기 며칠 전까지도 정치가들은 TV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떠들어댔어. 그리고 나서 하늘이 무너졌지. 우리는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요리 같은 건 어떻게 해 먹었어? 조리에 대해 얘기하자면 재난 상황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전기로 난방도 하고 요리도 다 해냈거든. 그런데 상황이 터지자마자 내가 처음 거래한 물건이 뭔지 알아? 낡은 장작 스토브였어. 그걸 주방에 걸고 벽에 난 구멍으로 배기 파이프를 끼워 넣어서 요리도 하고 난방도 해결했지. 여름에는 집 뒤뜰에서 조리했어. 다행히도 우리 집엔 벽돌담이 있어서 바깥에서 요리해도 비교적 안전했지. 요리를 하면 다른 외부인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올 수도 있지 않아? 일단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봐. 전기도 없지, 흐르는 물도 없지. 하수구는 몇 달 동안 막혀 있었지. 거기에 무너진 집안에 시체가 그냥 굴러다녀. 그야말로 악취가 진동하는 암울하고 엉망진창인 상황이었어.
그런 곳에서 뭔가 맛있는 냄새 같은 걸 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영화처럼 깔끔하고 정돈된 장면? 그런 건 없어. 현실은 항상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 그게 진짜야. 물론 나도 요리하다가 냄새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조금 있었어. 근데 아주 약간이었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 집은 인원도 많고 무장도 잘 돼 있었고 방어도 철저했기 때문에 큰일은 없었지. 야외에서라면 좀 더 위험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근처에서 채집한 풀 같은 걸로 팬케이크 비슷한 걸 만들어 먹었어. 기름도 필요 없고 장작도 별로 안 들거든. 효율적이었지. 특히 쌀은 정말 유용했어. 먹기도 편하고 요리할 때도 장작이 많이 들지 않았거든. 아무튼 나는 운이 좋았어. 비둘기 같은 걸 먹어야 했던 상황은 몇 번밖에 없었으니까. 왜냐면 나는 항상 뭔가 거래할 물건이 있었거든. 그게 내 생존의 핵심이었어. 물론 총 덕분이기도 했지. 왜 사람들이 밤에만 이동하려고 했어? 낮보다 밤이 더 안전했던 이유가 단순히 숨기 좋아서였을까? 아니면 낮에 뭔가 더 위험한 일이 있었던 거야? 저격수 때문에 낮에는 그 누구도 나돌아다니지 않았어. 전선이 매우 가까워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밤에만 나가야 했지. 거래라든지 장작을 찾는다든지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뉴스를 들으러 간다든지. 아주 중요한 점은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싶어서 나갔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야. 기억해. 새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없을 때, 라디오나 TV나 뭐든지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 사이에 별의별 헛소문이 떠돌아. 떼강도가 당신이나 가족 집에 들이닥친 적도 있어? 우리는 항상 감시를 세워두고 있었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단결도 잘 됐고 강도들이 나타나면 많이 쏴댔지. 그 정도면 설명이 충분할 거야. 그런 상황에선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어떻게 구분했어? 대부분의 경우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법은 없어. 내 가족, 그리고 몇몇 진짜 친구들. 그걸 제외하면 다른 모든 사람은 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 생각해봐. 당신의 친구가 자기 자식의 목숨과 당신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끝까지 당신 편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누가 아군인지 말해주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랑 거래할 때는 어떻게 했어? 뭘 가지고 있는지, 누가 뭘 원하는지 그런 건 어떻게 알아냈어? 거의 대부분은 소문을 통해서 했어. 예를 들어 누가 몇 블록 너머에 사는 노인이 식량 몇 캔으로 탄약을 구하려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돌면 그걸 듣고 그 집으로 가는 거지. 다들 항상 뭔가를 필요로 했으니까. 그리고 가끔은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동네까지 찾아와서 거래를 했어. 밤마다 일종의 장터 비슷한 것도 열렸었어. 사실은 그냥 스포츠센터 폐허 자리에 모이는 거였는데 거기 가면 뭔가를 구하거나 물건을 들고 나가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었지. 근데 문제는 거기는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어. 그 말은 꽤 위험한 장소였다는 뜻이야. 그 상황에서 집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했을 텐데. 혹시 집을 어떻게 보강했는지, 그리고 보초는 어떻게 섰는지 말해줄 수 있어? 우리 집은 일단 벽돌 담장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출입구에는 모래주머니를 쌓아놨지. 그 위에 더해서 철판이든 바위든 구할 수 있는 거라면 전부 올려놨어. 말 그대로 뭐든 다 썼어. 최대한 막는 거야. 창문도 전부 막았고 그중 몇 개만 총안구처럼 쓸 수 있게 작게 구멍을 냈지. 밖에서 안이 안 보이게 하면서도 안에선 대응할 수 있게 말이야. 그리고 가족 중에서 5명은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중 1명은 집 밖거리 쪽 숨을 수 있는 공간에 대기하고 있었어. 경계용이지. 누가 접근하는지 미리 보고 알려주는 역할. 솔직히 말하면 거의 석기시대 수준이었어. 그런데도 그 방식이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 화장실은 어떻게 했어? 밖에 나가서 해결했어? 무엇으로 닦았어? 집 근처 땅이면 어디든 삽들고 해결했어. 더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로 더러웠지. 빗물 받아놓은 걸로 씻었고 가끔은 강으로 나가기도 했는데 대부분 너무 위험했어. 휴지는 거의 없었고 있어도 거래에 써버렸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 상식적인 얘기지만 약한 사람들은 초반에 사라져.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싸우게 되지. 작은 물건을 챙겨야 해. 라이터, 양초, 부싯돌 같은 것들. 발전기가 있으면 좋긴 한데 내 생각엔 일회용 라이터 1000개 있는 게 더 나아. 발전기는 소리랑 빛 때문에 사람들, 심지어 군대까지 끌어들이기도 하거든. 반면에 라이터는 싸고 작고 눈에 띄지도 않고 거래에도 유용하지. 무기 등록해두면 전시에 압수당하지 않아? 당신은 전쟁통에 어떻게 무기를 구했어?
전쟁이 시작되면 대부분은 전장에서 흘러나온 무기를 얻게 되고 경찰도 불법 무기 단속을 시작하지. 내가 아는 한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어딘가에 숨겨놔. 나도 무기 등록은 했지만 우리 동네 공권력도 일시적 압류 같은 걸 해서 다 뺏겼지. 그 말은 폭동 같은 상황이 오면 정부가 합법적인 무기도 전부 가져간다는 뜻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 압류에 대비해서 불법 무기를 따로 숨겨두기도 하지. 재난 상황에선 내가 거래할 물자만 있다면 총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내가 직접 겪은 건데 어떤 남자가 무전기형 배터리가 필요했어. 그 사람은 여분의 소총이 있었고 우린 그걸로 맞바꿨어. 총에 맞은 사람도 있어? 당연하게도 총상은 아주 흔했어. 전문가도 없고 약도 없는 상황에서 의사한테 가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으면 살 확률은 잘해야 30% 정도였어. 대부분은 죽었지. 현실은 영화가 아니야. 작은 상처 감염으로도 많이 죽었어. 나는 항생제 몇 번 처방할 분량만 갖고 있었고 가족한테만 썼지. 진짜 별거 아닌 것도 사람을 죽여. 설사 같은 것도 물이나 약이 없으면 며칠 내로 죽을 수 있어. 특히 아이들이 심했고 피부 감염, 식중독 다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 방법이 없었어. 상처는 그냥 동네에서 구한 허브로 처리했고 소독은 독주로 했어. 항생제는 어디서든 구하려고 애썼고 나는 응급처치엔 익숙했지만 상태가 오래가면 어쩔 수 없었어. 결국 남는 건 이거야. 위생 철저히 해라. 약품 많이 모아라. 특히 항생제. 그리고 많이 배워둬야 돼. 정맥 찾는 법, 약 쓰는 타이밍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돼. 파상풍 치료제, 총상, 응급처치, 독사 혈청, 아드레날린 킷, 진드기 대응법까지 다 준비해야 돼. 물론 평소라면 자격증 없으면 쓰는 게 불법일 수 있지. 근데 재난 상황에선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없어. 그냥 미리 배워두고 구급약품 안에 넣어두면 돼. 나는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 도와주고 대신 음식이나 다른 걸 받아왔어. 그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필요한 건 거의 다 갖추고 있어. 미국이 MRE를 공수해줬다고 했는데 식량 말고 다른 것도 줬어? 미국은 MRE 말고도 몇 가지 더 떨어뜨리긴 했어. MRE는 낱개로 떨어졌는데 내 생각에 큰 상자 300개에서 500개들이 낙하산에 달려있다가 어느 고도에서 열리면서 안에 있는 MRE들이 비처럼 퍼져서 떨어지는 방식이었어. 다른 종류는 큰 팔레트 상자가 통째로 떨어졌고 그 안엔 밀가루가 가득 들어있었지. 가끔 쿠키나 비스켓이 금속 상자에 든 채로 들어있는 것도 있었고 식량 말고 다른 건 직접 본 적은 없어. 의류나 뭐 다른 게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런 건 거의 다 헛소문이었어. 그땐 모든 소문이 넘쳐났으니까 이런 보급은 스케줄도 없고 예고도 없어. 어디에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 결국 먼저 간 사람이 먼저 챙기고 더 꼼꼼하게 찾으면 더 많이 가져가고 더 무장돼 있으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지. 돈으로 다른 사람한테 물건 살 수는 없었어? 화폐는 거의 필요가 없었어. 가끔 달러나 독일 마르크 같은 외국 화폐로 뭔가를 살 수는 있었지만 터무니없이 저평가됐지. 콩캔 하나에 30에서 40달러였어. 원래 0.5달러짜리인데 말이지. 외부랑 연결된 누군가는 암시장 통해서 돈 좀 벌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었고 대부분은 그냥 물물교환이었어. 현지 화폐는 금방 끝났어. 몇 주, 길어야 몇 달이면 휴지 조각이었지. 그렇구나. 재밌네. 뭐 이야기로만 접한다면 재미있지. 아무튼 오늘은 너무 늦었고 다음에 또 와서 이야기를 들려줄게.